오늘은 85페이지 성발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성발달은 신체 발달과 병행한다. 신체 발달이란 일생 동안 유전적으로 결정된 인자들의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후성유전이라고 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기관은 형성되어 가고 어떤 기관은 나타났다가 퇴화되어 간다. 성기능은 성호르몬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 사춘기와 성호르몬 분비가 격감되는 갱년기 사이, 즉 청년기에 왕성하게 나타난다. 소화기 사람은 태어날 때 남녀에 따른 1차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성장과 더불어 성기관도 커진다. 그러나 아직 성적 기능은 없다. 이 사춘기에 이르면 뇌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 각종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 그중 일부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여 고환 또는 난소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한다. 이 체계를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이라 한다. 성선호르몬에는 여성 난소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등과 고환과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등이 있다. 테스토스테론도 여성에서 다소 분비되고 에스트로겐도 남성에서 다소 분비된다. 이들은 모두 스테로이드로서 성에 따른 남녀 신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뇌가 성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2차 성징,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분비에 따라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2차 성징의 발생은 유전적 정보에 의해 모든 인간에게 거의 공통된 시기에 나타난다. 사춘기적 변화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다. 남성에서는 2차 성징으로 키가 커지고 근육이 증가하고 남성적 체격이 나타나는 동시에 고환과 성기가 커지고 음모와 앵모, 겨드랑이 털 그리고 턱수염 등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변성된다. 정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며 성욕이 생기고 자연 발기가 생길 수도 있고 사정이 가능하며 몽정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에서는 음모와 앵모가 나고 음성이 여성적이 되며 골격이 여성화되고 지방질이 증가하여 유방과 둔부가 발달하고 음순이 발달하고 난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며 월경이 시작된다. 그러나 임신은 초경 직후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고 1년 또는 1년 반 정도 규칙적인 배란을 가진 후 가능해진다. 이때부터 성욕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성행위가 가능해지고 임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성인으로서의 성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성적 기능 내지 성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성문화센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스스로 뭔가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편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저의 자녀가 사춘기 전이라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 친구나 인터넷, 그리고 선배 이런 분들로부터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앞으로 네가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의 몸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되면은 너의 체격도 커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 골격도 더 이렇게 커지고 근육도 생기고 힘도 더 세지고 그리고 이제 정자도 생성되고 그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정자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남성 몸에 주신 남성의 그런 씨앗이야. 그리고 누구예요? 여성들에게도 여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윤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지키고 앞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어떻게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가르쳐주면 좋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하면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일주일씩 집체교육 시킨다고 전에 누가 얘기했죠? 윤서미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맞아.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굉장히 남자한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막 달려드는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미디어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봐요. 저희 우리 카도시에서 이 성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보면은 미디어에서 막 그런 걸 막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전공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 앞에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수준에 맞는 이 성에 대한 예절, 가정 내에서의 그런 예절, 그리고 남녀의 차이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될지 이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보통 한 4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놀란 게 애가 4학년인데 목소리가 목사님 뭐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좀 어디 목이 아픈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뭐 한 20년 전, 25년 전 막 이럴 때는 사춘기가 중1, 빠른 친구 6학년, 이거 진짜 빠른 거고 중1, 중2 막 이때 아이들 막 변성교육 시작하고 중1 이때 변성교육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막 지금은 뭐 이제 4학년 애가 아빠 막 이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얘가 감기 걸렸나? 뭐 이렇게 한동안 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막 수염도 이제 조금씩 나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다. 빨라요. 빠르다. 네, 이제 5학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애긴데. 네. 그러니까 이제 4학년 그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성 가치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읽어주세요.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 1차적 또는 2차적 내분비 장애 때문에 또는 인위적 조치들, 호르몬 치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커지거나 또는 남성에서 여성 호르몬의 비중이 커지면 반대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부신이 커서 성 호르몬이 증가된 여성은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전통적 여성 역할에 흥미가 적다. 월경, 자궁은 난소로부터 난자를 받아 임신에 대비하다가 임신되지 않으면 남자가 결합해 있는 자궁 내막의 점막 부분 혈액 포함이 분리되어 자궁 경부를 통해 질로 배출된다. 이를 월경이라 한다. 월경은 평균 약 28일, 범위 21일에서 25일에 한 번꼴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이 약 한 달의 주기는 여성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에 따른다. 월경 주기는 월경을 시작한 첫날부터 다음번 월경 시작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13에서 15일 사이에 배란이 일어나고 이때가 임신이 가장 잘 되는 시기이다. 네. 이런 부분도 저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이 뭐 많은 사례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철없는 남자 학생이나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모르니까 이 여성들이 막 힘들어하고 할 때 왜 힘든지도 모르고 막 짓궂은 장난치고 나 이거 뭐 아파서 뭐 못해라고 하면은 빨리 끝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배려가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생명의 소중함과 더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엄마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기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너도 그렇게 나중에 배우자 될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죠. 네, 이어서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면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포가 터지면서 황체가 된다.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을 분비하여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자궁으로 이동해온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황체가 퇴화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도 줄어들어 두꺼워졌던 자궁 내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와 함께 월경이 일어난다. 그러나 수정이 일어나서 수정란이 착상하면 황체가 퇴화하지 않고 계속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여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키므로 월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월경과 관련하여 월경 불순, 무월경, 월경 전 증후군, 불쾌장애, 폐경기 장애 등 여러 가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월경은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경에 대한 속설, 미신, 금기, 편견, 혐오, 오해, 기타 부정적 태도 등은 오래되었다. 그 편견의 이유는 과학적 무지였다. 즉 월경이 피를 흘리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점, 남성 위주의 문화권에서 남자에 비해 열등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 월경에 관련하여 임신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점, 월경 시 성관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불결해 보인다는 점, 월경 전 증후군으로 몸을 아프게 하거나 그 처리로 불편하게 만드는 점 등 때문이라 생각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월경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거세 공포와 관련하여 성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성기가 상처를 입는 것이라는 공포에 의해 월경에 대해 기피하는 마음을 야기한다고 한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고 존중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월경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 부정한 것이 막 더럽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성경에서 왜 부정함을 얘기하냐면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출은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피해는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더럽고 막 이렇게 해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오히려 더럽고 이런 거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가증한 것,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성이 피를 흘리는 거는 단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게 막 더럽고 막 몹쓸 것이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런 좀 오해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막 이제 뭡니까 여성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성차별적인 뭐 성경이 뭐 그런 텍스트다 그러면서 무슨 뭐 여성 신학 무슨 뭐 성경도 다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 얘기 아주 짧게만 하면, 페미니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위험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해석학적으로 매우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당시 쓰여진 그 저자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바탕으로 당시 이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시대적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렇게 방법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지껏 주석가들이 역사 가운데 정통적으로 해석해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더욱더 이게 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지, 뭡니까?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 해석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뭐 성경이 성차별적 텍스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성경에서 뭐 여자가 뭐 머리에 뭘 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그 뭐 차별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것도 이 머리에 무엇인가 두건을 쓰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이방 그런 신전에 있는 그런 여사제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뭐 숫자 셀 때 뭘 빼요? 뭐 여성들 여성 아이 노인 빼잖아요. 빼지 않냐? 차별 아니냐?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치. 그 숫자 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안 나가서 어느 정도 보호 받잖아요. 물론 이제 선지자 중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거를 좀 고려하면서 생각해야지, 이거 무조건 뭐 성차별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부터는 생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쉴 수가 있대요.
학교를 아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출석 일수에서 빠진대요. 네네. 그만큼 요즘은 여고생들한테 그렇게 나라에서 네. 네, 근데 배려를 뭐 해주고 있죠. 네, 근데 그 빠진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리통이 너무 심한 그렇죠. 아이들은 그냥, 이제 수업 일수에서 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면 네. 되고. 근데 뭐 자기가 쉬지 않고 나 와서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에 네, 상관없는 공부해도 거잖아요. 상관은 그죠? 없죠. 그래서 자발적 선택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이 배려를 해준다는 네네.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 너무 심해서 생리통이 네, 뭐 맞아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쉬어야죠.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에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부모님은 막 너무 심한 분이거든요. 막 자녀한테 막 화도 내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니까 엄마가 왜 그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에게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그리고 부모님도 절제를 해야죠. 아무리 이제 고통스러우면 좀 약도 드시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87페이지 성인의 성. 네. 사람은 사춘기까지 성인의 몸으로 성장한다. 이후 몸은 성장하지 않지만 성숙해진다. 성숙한 성이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임신과 분만. 난자는 매달 한 번, 보통 하나씩 배란된다.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나팔관에 이르렀을 때 이때에 맞추어 성교를 하면 사정된 수많은 정자가 2-3시간 동안 질과 자궁 속의 환경을 견뎌내면서 이동하는데 소수의 강한 정자들이 살아남아서 나팔관, 수란관에 이른다. 하나의 정자의 머리가 난막을 뚫고 들어온 순간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난자의 세포막은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즉, 나팔관에 도착한 정자 중 단 하나만이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란을 형성한다. 난자는 배란 후 1-2일, 정자는 자궁 내에서 2-3일 동안 살아남아 수정 능력을 유지한다. 네, 이런 방금 읽은 내용도 아이들에게 마치 동화처럼 얘기해 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하면서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왜 부모님의 이제 여기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나레이션부터 해서. 네. 다음. 수정. 정자의 핵은 난자의 핵과 합쳐서 융합핵으로 단핵 수정란이 된다. 수정란은 난자의 22개의 체 염색체와 하나의 X 염색체를 갖는다. 정자는 22개의 체 염색체와 X 또는 Y 염색체 중 하나를 갖는다. 수정란은 44개의 체 염색체와 XX 또는 XY 염색체, 합계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수정란은 생명체로서 분열을 시작한다. 착상. 수정란은 세포 분열의 일종인 난하를 계속하며 나팔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한다. 수정 후 7일에서 8일이 되면 자궁 내벽에 착상한다. 수정란이 착상된 이유를 임신이라고 한다. 자궁 내벽에 착상한 수정란은 탯줄을 발생시켜 자궁으로부터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때부터 태아로 성장을 시작한다. 분만. 착상 후 태아는 약 9개월 동안 자란 후에 태어나게 된다. 임신 기간은 수정된 날로부터는 260일 동안이다. 출산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280일 만이다. 이로써 출산 예정일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예정일에 출산하는 경우는 약 4% 정도이고 거의가 예정일 전후 약 2주간씩 즉 4주간 사이에 출산한다. 네, 갱년기. 중년기에 들면 성호르몬 분비도 감퇴되면서 전반적으로 성기능이 감퇴한다. 이 시기를 갱년기라 부른다. 여성에게는 대개 50세 전후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배란이 중단되면서 월경 주기가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다가 중단된다.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폐경이라고 한다. 폐경이 되면 임신할 수 없다. 또한 성기가 위축되고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골다공증 등이 잘 생긴다. 어떤 여성은 이를 젊음의 상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임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서 성적으로 더 자유롭게 느끼기도 한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동안 얼굴 붉어짐, 식은땀, 가슴 두근댐, 피로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지난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불만, 심한 기분 변화, 성격 변화, 초조, 예민성,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를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남성도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30세를 정점으로 혈청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매년 1%씩 감소하여 발기, 사정 능력이 감퇴하고 정자수나 정액의 양도 줄어든다. 남성에게는 폐경기에 해당되는 극적인 신체 변화는 없으나 성욕 감퇴, 피로감, 뼈, 근육, 중추, 신경계, 생식계 등의 노화 현상, 두통, 식욕 부진, 현기증, 이명, 심계 항진, 혈압 상승, 복부 비만증,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신경 과민, 기억력 감퇴, 정신 집중력 상실, 불면증, 강박관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에 남녀 간의 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줄어들어 여성은 다소 남성화하며 남성은 다소 여성화된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비해 계속 1년에 한 번씩 1%씩 좀 줄어들어서 피로감이 매년 1%씩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폐경을 네. 만경이라고 부르자고. 폐보다는 네, 좋아요. 예, 완경이 그렇게, 좋네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부르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여성으로서 내가 뭐가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아름답게 노년을 맞아요.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받아들이는. 준비를 좀 새롭게 하고 네, 제 2의 인생을 그런 살아가기 위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60도 뭐 아직 청춘이라고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네. 보이시니까. 70대도 청춘이라 네, 네.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완성했다. 뭐 네, 그런 것으로 좋아요. 완성으로.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음.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운동을 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또 분비되면서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테스토스테론이 이 피로감 극복에도 참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 맞을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시라고 운동을. 아니 테스토스테론은 피로 회복제 테스토스테론. 그게 네, 아까 발음하실 때 테스토르테론. 그래서 의외로 피곤할 때 제가 조금 몸 괜찮을 때 바로 운동을 하니까 이 피로감이 좀 가시면서 그날 좀 더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작년 2월부터 바빠서 그 수영을 못 다녔는데 원래 올 2월부터 다시 수영 다니려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수영하시는 이제 아주머니들 보면은 활기가 넘치시죠. 활기가 넘치고요. 야, 이 젊은이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힘으로 젊으니까 힘으로 수영하잖아요. 그분들은 그 노련함과 폐활량으로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네, 못 따라가요. 특히 뭐 연세가 한 60대신 분들도 잘하세요. 네, 막 몇 킬로 수영합니다. 인어공주예요. 네.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운동해 보시라고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88페이지 마지막에는 노년 개성. 노년이 되면 만 61세 이후 성적 흥미와 능력을 잃는다는 흔한 통념이 있다. 실제로 노년이 되면 생리적으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 또는 노화 관련 질병의 발생과 더불어 성 호르몬의 감소와 성기능의 저하되어 또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무성적 존재가 되면서 성은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면 노인도 성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도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노인에게도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고요. 우리 최경화 대표님이 잘 하시죠? 네. 노인의 성에 대해서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성은 뭐냐면 되게 인생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성교육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뭘 얘기하죠? 무엇을 더 많이 가르치라고요? 복음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으로서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 결혼에서도 신혼 때에야 조금 이제 부부 생활을 많이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부 관계는 이 생물학 뭡니까? 이 성행동은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 부부간에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측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할 때에도 이 성에 대해서만 이 가르친다기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이 설명하도록. 그래서 성을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이 징검다리적인 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